에어컨 전기요금 폭탄? 사실은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여름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보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도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고 어떤 집은 잠깐만 틀었는데도 부담을 느낍니다. 과연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정답은 에어컨을 얼마나 오래 켰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기요금을 좌우하는 진짜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을 켜려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더운데도 참고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전기를 더 쓰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에어컨 상식부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절약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여름 전기요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어컨은 언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할까요? 많은 분들은 하루 종일 켜놓는 것이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순간은 바로 처음 냉방을 시작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한낮에 집 안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에어컨을 켜면 압축기는 거의 최대 출력으로 작동합니다. 집 안에 뜨거운 열을 밖으로 계속 내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출발할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한 것처럼 에어컨도 처음이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그래서 잠깐 외출할 때마다 계속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 매번 최대 출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에어컨이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집 에어컨은 인버터형일까요? 아니면 정속형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사용합니다. 인버터형은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압축기 속도를 천천히 낮춥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면 오래된 정속형은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꺼졌다가 더워지면 다시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인버터형은 짧은 외출이라면 계속 켜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정속형은 상황에 따라 끄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방식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8도로 설정하면 더 빨리 시원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설정 온도를 18도로 내린다고 해서 처음 냉방 속도가 크게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어컨은 처음부터 높은 출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낮은 온도를 오래 유지하면 압축기가 더 오래 작동하면서 전력 사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환경에 따라 24도에서 26도 정도를 유지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항상 전기를 적게 사용할까요?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답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제습도 결국 냉매를 이용해 공기를 식히면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제품은 제습 운전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제품은 냉방과 소비 전력이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습 모드가 무조건 절반만 나온다는 말은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필터입니다.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바람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스크를 여러 장 겹쳐 쓰고 달리는 것처럼 에어컨도 더 많은 힘을 쓰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2주에서 4주에 한 번 정도 필터를 청소하면 냉방 성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실외기가 더우면 전기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의 진짜 주인공은 실내기가 아닙니다. 바로 집 밖에 있는 실외기입니다. 실외기는 집 안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외기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화분이 놓여 있거나 박스가 쌓여 있거나 빨래가 실외기를 가리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뜨거운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압축기는 더 높은 압력으로 계속 일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온도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외기 주변은 최소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낮에 강한 직사광선을 계속 받는 위치라면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외기 통풍을 막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선풍기 하나가 만드는 차이. 여러분은 에어컨을 켜면 선풍기를 끄시나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찬 공기가 방 전체에 훨씬 빠르게 퍼집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더운 공기는 위에 머무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면 같은 설정 온도에서도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24도가 아니라 26도로 설정해도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풍기의 소비 전력은 에어컨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햇빛만 막아도 달라집니다. 한여름 오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특히 서양 창문은 오후가 되면 실내 온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면 먼저 뜨거워진 벽과 바닥까지 식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햇빛을 차단하면 실내 온도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에어컨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커튼만 닫아두는 습관도 냉방 효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면 어떨까요? 가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게 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오래 열어둔 채 냉방하면 시원해진 공기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동시에 뜨거운 공기가 다시 들어옵니다. 결국 에어컨은 목표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더 오래 작동하게 됩니다. 환기가 필요하다면 짧고 강하게 환기한 뒤 창문을 닫고 냉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10번째입니다. 누진제 때문에 생기는 오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어컨만 켰는데 전기요금이 2배가 나왔어요. 하지만 실제 전기요금은 에어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전기밥솥, 컴퓨터, TV, 제습기. 이 모든 전기 사용량이 합쳐집니다. 특히 여름에는 건조기와 제습기를 오래 사용하는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만 줄이는 것보다 집 전체의 전력 사용 습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만 실천해도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 하나 때문에 냉방 효과는 떨어지고 전기 사용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습관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8시간 틀면 전기요금이 얼마인가요? 사실 이 질문은 정확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어컨마다 소비 전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6평형 벽걸이 에어컨과 17평 스탠드 에어컨은 소비 전력이 다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처음 냉방할 때와 실내 온도를 유지할 때도 소비 전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실내 온도, 실외 온도, 단열 상태, 가족 수, 햇빛의 양, 이런 조건도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사용해도 전기 사용량은 집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외출할 때 꺼야 할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답은 외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잠깐 편의점을 다녀오는 경우라면 인버터형 에어컨은 계속 운전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몇 시간 동안 집을 비운다면 전원을 끄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이 아니라 우리 집 에어컨의 종류와 외출 시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13번째입니다. 잠잘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름밤에는 너무 덥고 새벽에는 오히려 추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취침 예약 기능이나 절전 기능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간 뒤에는 조금 높은 온도로 유지해도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바람 방향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4번째입니다. 오래된 에어컨은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사용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제품은 최신 제품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냉매 부족이나 부품 노후화가 있다면 냉방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시원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15번째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에어컨은 켜기만 하면 전기요금 폭탄이 나온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전기요금은 사용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온도 설정, 깨끗한 필터, 통풍이 잘 되는 실외기, 선풍기 활용,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에어컨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6번째입니다. 에어컨 바람 방향도 중요합니다. 에어컨을 켜면 많은 분들이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찬 공기는 원래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람을 수평이나 약간 위쪽으로 보내는 것이 공기를 골고루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 전체가 더 빨리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17번째입니다. 에어컨을 켜기 전에 이것부터 해보세요.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덥습니다. 바로 에어컨부터 켜시나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창문을 23분 정도 열어 뜨거운 공기를 먼저 내보내면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기가 끝나면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창문을 계속 열어둔 채 냉방하면 냉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8번째입니다. 냉방병도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 오래 생활하면 몸이 피곤하거나 두통, 목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내외 온도 차이를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간중간 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19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약 습관 5가지. 첫째,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확인하기. 둘째, 24바 26도 정도에서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기. 셋째,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기. 넷째, 실외기 주변을 막지 않기. 다섯째, 강한 햇빛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차단하기.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번째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어컨은 무조건 오래 켠다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껐다 켰다 한다고 절약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 에어컨의 종류와 사용 환경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름은 건강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더위를 참기보다 적절한 냉방과 올바른 사용 습관으로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방법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하나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방뿐 아니라 여름철 전기 사용을 줄이는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